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포항에 다녀왔던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날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 민들레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큰 개가, 개가 한 마리 거기서 그 노인분들, 장애인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거의 뭐 덩치가 거의 늑대급이에요. 늑대. 털도 아주 그냥 멋지게 나서 이름은 성당이래요. 성당에 살다가 와서 고향이 성당이라 이름이 성당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덩치가 막 산만하고 그래도 잘 짖지도 않고 굉장히 사람을 친근하게 잘 따르고 그런 친구인데 원래 그 포항 시내에 있는 죽도성당이라는 데서 생활을 하던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시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 번화가고 그러다 보니까 취객들이 술 한잔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애가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뭐 신기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괴롭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참다 이제 몇 번 그냥 왈왈 하고 짖었나 봐요.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그냥 어떻게 동네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가고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얘도 이 성당이라는 강아지도 이제 그 민들레 공동체란 데로 이제 도심에서 저기 이제 교외로 이제 귀향을 온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 민들레 공동체 원장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랑 굉장히 친하대요. 이 성당이라는 강아지랑. 그래서 막 아침에 신부님이 눈 떠보시면 침대맡에 턱을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있고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가끔 손님들이 오면 저도 이제 거기 가니까 그냥 막 그 성당이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달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등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그 원장 신부님한테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물어보신다 그거죠. 아니 언제 이렇게 장성한 자식을 하나 두게 되셨느냐고, 자식이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그럴 때마다 그 원장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요, 성당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다 그거죠. 왜 친구냐 하면 원래 그 신부님들은 사제들은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부임지를 옮겨 다니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뭐 짬이 차고 그래도 한 성당에 아무리 길어도 5년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나고 자란 성당에는 원칙적으로 부임이 안 돼요. 아무튼 뭐 이제 교구청에서 계속 그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발령을 받아서 좋든 싫든 로테이션을 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뭐 특수 사목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사제들이, 대다수 신부님들께서 뭐 이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이유로. 근데 그 원장 신부님께서 그 개 성당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자식은요, 이 사제나 뭐 수도자나 수녀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대개가 이제 그 우리가 셀리밭이라 그러잖아요. 셀리바시 어떤 독신 서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분들이 꾸리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부양하는 뭐 어떤 이런 부양에 대한 부담 없이 신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성당이가 그 강아지가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돼버리면, 자식이 돼버리면 그 원장 신부님께서 혹시 다른 부임지로 발령을 받게 되시거나 그러면 자식인데 성당이 그 개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자에 보면 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이분류라고. 생이분류란 말 나오잖아요. 어떤 기르기는 하되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도덕경에 보면 그 유무상생 바로 그 다음 대목이 생이분류입니다. 또 자식은요,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뭐 어디 발령을 받아서 나만 여기 남겨두고 그냥 자기 혼자 휙 어디로 떠나버린다 그러면 자식 입장이라 그러면 그게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멀리서나마 서로를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친구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래서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참된 친구라면 멀어지더라도 물리적으로 서로 항상 응원해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참된 친구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나는 성당이를 내 자식이 아니라 친구로 여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생이 분류의 정신과 그리고 훗날 서로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혹시 여전히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얘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당이와 나는 부자지간이 아니라 부모지간이다. 친구지간이다. 사마천이가 쓴 사기를 보면요. 이 사기라는 책을 딱 펴면 거의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그게 이 관중이라는 인물입니다. 관중. 예. 물론 이제 그 사기라는 책은요. 그 구성 자체가 이제 크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일단 본기가 나오겠죠. 어떤 우리가 사학적으로 있죠. 사학적으로 어떤 사기의 가치는 특히 동양사학적으로 뭐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그만큼 독보적인데 그 독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채택했던 어떤 역사의 기술 방식, 그 방식에 일종의 센세이션이 있었다. 그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학계에서 사기라는 책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게 바로 기전체다 그거죠. 기전체다. 기전체. 그 이전까지는 역사라는 것을 그냥 쭉 시간순으로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역사를 그렇게 열거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이 기전이라는 것은 이게 본기와 어떤 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기전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은 그 구성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본기부터 해서 순서가 서는 또 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세가 열전 이제 이렇게 사실 대분류는 5챕터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열전이 있죠. 이게 핵심이거든. 열전은 대개 이게 어떤 인물들에 대한 서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사실 열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어떤 왕과 뭐 제후들만을 우리가 그 역사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처럼 말이죠. 왕하고 제후들만을 포커싱하거나 이 집중 조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이는 그걸 갖다가 왕과 제후는 아니지만 비록 분명히 역사적으로 걸출했던 일반 민중으로까지 이거를 끌고 내려왔단 말이야.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초월해서 역사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나도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 사기 열전을 딱 처음에 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이제 백이숙제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 관중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중 2호자 영상이냐다. 관중 2호는 영수 출신이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이거를 내가 이 관안 열전이라 그러잖아요. 관중과 안영을 묶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관중 나오는 부분을 원문으로 제가 다 외웠어요. 내가 사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너무 제가 이 관중과 어떤 그 포수가의 그 일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관중이라는 인물이 늘 소시적부터 같이 어울렸던 꼬꼬마 때부터 그 인물이 바로 포수가잖아요. 포수가. 그래서 포수가는 늘 관중의 현을 이 현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어질다, 우리가 현명하다, 착하다, 뭐 능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현자를 쓰지만 여기서 이 관중 열전에서 이 현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better, 그죠? better. 자기보다 나음을. 포수가라는 사람이 관중을 대할 때 내 친구인데 포수는 늘 관중이 나보다 나은 사람임을 그거를 알아줬다, 인정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쪼다 같은 놈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둘이 분명히 친구지간이지만 네가 나보다
낫다. 늘 이 마음을 관중을 대하는 이 마음이 포수가의 그 마음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중은 가난해서 늘 포수가를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수는 끝까지 관중을 선우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선우라는 표현. 선우 끝까지 좋게 대하면서 예우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포수가라는 인물은 그 공자 소백을 섬기고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이 공자 규를 섬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자 소백이 누구냐면 이게 저 유명한 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 그리고 관중은 규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친구지만 뭐 서로 그죠? 뭐 근무지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게 그게 뭐 말이 섬기는 거지. 포수가가 거의 이 공자 소백의 스승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나라 양공이 살해당해서 죽고 또 뭐 잠깐 그 공손부지인가 누가 또 잠깐 왕위에 올랐다가 또 살해당해 죽고 하면서 제나라의 왕좌가 그냥 붕 떠버려요. 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제나라라는 게 그 시초가 강태공이란 말이야. 그게 제나라가 강태공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강태공의 후손들, 전부 강씨들이에요, 거가. 이 강씨 있죠? 밑에 계집여자 들어간 이 강씨들. 이게 제나라라는 게 강씨들 나라란 말이야. 아무튼 이 공자 규랑 소백이랑 얘들이 이제 적통인데 어쨌든 당시에 지금 망명을 해서 전부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나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달이 났고 그래서 왕좌가 비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공자 규고 소백이고 얘들이 그냥 전부 그 군대를 끌고 부랴부랴 본국으로 귀환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자 규가 여기가 사실 형이고 이게 동생이라고 소백이 동생이고 그리고 이 그 아버지 희공이 규를 사실 더 이뻐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이 규가 왕이 되는 게 뭐라 그럴까 좀 그게 스토리가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관중이 공자 규를 지가 모시겠다고 한 것도 지가 이제 장차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공자 규를 나는 공자 규를 섬길 테니 포수가 보고 너는 이 소백 밑으로 가라 한 것도 그게 다 이제 맥락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 공자 규랑 소백이랑 그냥 각자 그 제나라로 각자 군대를 끌고 막 지쳐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관중이 딱 그냥 매복을 하고 있다가 관중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야.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자 규를 왕위에 앉혀야 되거든 관중은. 그래야 지 앞길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이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화를 저격을 해서 소백을 맞춰요 관중이. 그래서 소백이 그냥 말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니까 관중이 오케이 됐다. 경쟁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싶어서는 공자 규한테 가서 공자 소백을 방금 제가 활로 쏴서 엘리미네이트 제거를 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서 이제 뭐 시끄러울 일도 없고 뭐 왕위 쟁탈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견제 없이 이제 천천히 돌아가서 그저 왕위에 앉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규한테 말을 한단 말이야 이 관중이. 근데 이 공자 소백이요 관중이 쏜 화살을 분명히 맞긴 맞았는데 어디 여기 허리띠인가 그 허리띠 바클 같은데 아주 그 우연하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참 이게 묘해요. 참 뭐랄까 참 그 필연 같으면서도 우연적이고 또 우연 같은 필연들이 이제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면서 역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바클 어디 아무튼 이 화살을 맞아서 그 말에서 이제 막 굴러 떨어지고 하긴 했지만 놀라니까 근데 별 부상 없이 소백이 그대로 진군을 한단 말이야 제나라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나라에 얘가 소백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서 결국 이 공자 소백이 훗날 저 유명한 제환공이 되는 겁니다. 춘추호패의 첫 번째 패자. 그리고 이 공자 규는 속된 말로 그냥 나가리가 되고. 그래서 제환공이 공자 소백이 왕위에 처음 딱 등극을 하자마자 바로 내 앞으로 잡아서 끌고 오라고 한 게 그게 관중이란 말이야. 그게 관중 이 새끼 이거 나를 활로 쏴서 말이야. 그것도 숨어서 매복을 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당장 내가 관중 저거부터 찢어 발기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정사를 돌보든 말든 하겠다 할 적에 그거를 목숨 걸고 말리는 게 그게 포수가란 말이에요. 제환공이 다른 사람 말은 아무 말도 안 들어도
포수가 말은 듣거든. 그러니까 포수가가 당시에 황공을 설득하는 게 황공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설득이 딱 되는 거야. 황공이 한마디에.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제 나라 하나만 어떻게 한번 잘 다스려 보시려거든. 그거는 나 하나로도, 이 포수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거는 어시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나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제 나라 하나뿐만이 아니라 만일 당신이 이 천하를 이 주원을 전부 한번 쥐락펴락 해보고 싶걸랑 폐업을 이루고 싶걸랑 반드시 그거는 관중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관중을 잘 옆에서 아주 지척에서 관중이라는 이 인물의 능력을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장담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이 천하를 대상으로 한번 당신이 일을 펼쳐보려면 그거는 나 혼자로는 나를 갖고는 벅찬 일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포수가가. 그래서 이 환공이 결국 포수가 말을 듣고 수용을 해서 관중을 기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중이 포수가의 그 말을 자기 친구의 말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죠. 관중이 황공을 진짜 패자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폐업을 다 이루고 나서 관중이 이렇게 황공을 도와서 폐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말년에 들어서 이제 관중이 자기 친구 포수가를 떠올리면서 하는 그 말이 정말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아주 소시적에 형편이 어려웠을 때 포수가랑 나랑 같이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면 늘 내가 더 많이 가져갔지만, 막 꼬물치고 그냥 그 정산할 때 막 속이고 그래서 항상 수익을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거야, 관중이. 근데 포수가는 한 번도 나를 욕심쟁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다 알면서도. 지야 빚냐.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포수가랑 같이 어떠한 일을 뭔가 도모하다가 그 일을 그냥 오히려 더 망쳐버리고 우리 둘 다 더 큰 곤란에 빠지게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 적에도 포수가는 나보고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지시요 리 불리야.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큰 뭔가를 도모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기적으로 리불리, 이로울 때와 불리할 때가 있음을 포수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에 나갔다가 3번 다 임금에게 쫓겨났다. 사람들이 저 형편없는 놈이라고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에도 포수가는 나를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포수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3번 전투에 나가 3번 다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쳤지만 포수가는 단 한 번도 나를 겁쟁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게 늙은 홀어머니가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그 공작 규가 왕위 승계에 실패하잖아요. 공작 규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공작 규를 이 관중하고 같이 모셨던 인물 중에 하나가 소홀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소홀. 근데 이 공작 규가 나가리 되니까 소홀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절개를 지키는 거야. 그게 자기 주군에 대한 절개를. 근데 관중, 나는 붙잡혀서 죄수가 되는, 황공이 붙잡아 오라 그래서 붙잡혀 가잖아요. 죄수가 되는 그런 굴욕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모두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이라고 내게 욕을 할 적에도 포수가는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이 석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흘겨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흘겨보는 그런 작은 눈빛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천하의 공명을 떨치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포수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관중이 하는 말이 진짜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생하자 부모요, 지하자 포자야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그거는 포자야. 포수가다. 또 논어에 보면 유명한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불안인지 불기지 환불지있냐. 남이 나를 자기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를 걱정해야 된다. 그것을 근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 뒤에 헌문편인가 가면 또 비슷한 대목이 또 실려 있습니다. 환기불능이야 그런단 말이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 그거를 근심하지 말고 그 자신의 능하지 못함을, 그 자신의 부족함, 내 능력이 부족함을 오직 그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기열전에 실린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에서처럼 어쩌면 친구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친구라는 개념은 성립이 되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수가는 이 환공한테 관중을 추천하고 자기는 평생 옆에서 관중과 환공을 보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기뻐해요. 포수가는 환공이 왕이 되기까지 옆에서 실제로 온갖 고생을 함께 했던 내가 아니라 이 관중, 내 친구, 그것도 늘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속이고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오히려 황공이 그래서 패자가 되고 제 나라가 폐업을 이루매 그것에 포수가는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그거를 진실로 좋아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수가와 관중의 어떤 말로와 그 후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가다 보면 그 후손들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관중이라는 인물은 그 영예를 몇 대 누리질 못해요. 거의 자기 대에서 끝난다고 봐야 돼. 그 영예가. 근데 포수가는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전부 포수가가 읽어놓은 그 모든 스테이터스를 잘 계승하고 그거를 유지를 해나갑니다. 한 10대 넘게 걸쳐서 포수가의 자손들이. 장자 3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군자지교는 담약수, 군자들의 사귐이란 어떤 이 물처럼 담담하고 담백하고 소인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 술처럼 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군자담이 친 소인감이절이다. 군자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담담하기 때문에 담백함으로써 더욱 친해지고 소인들의 사이라는 것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결국 끊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 어떤 친구라는 것은요. 친구 보이나? 친구라는 거. 친구는 이게 친할 친자의 예구자 아닙니까? 그죠? 일단 친해지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쉽게 친해지기도 참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제 내가 친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 과정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이게 어떤 롱텀이란 얘기란 말이야. 롱텀. 어떤 이 서로 간의 친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며 지속될 수 있는가가 나는 그게 친구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친구의 핵심은.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 때문에 담담함으로 인해서 더욱 친해지고 그리고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결국 끊어지고 마는 그런 친구 관계 대신에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배가와 종자기와 같은 그런 지음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그 자체로 다른 뭐 어떤 내가 일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업적들 나의 여러 가지 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세상에 배가와 종자기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만 있다 그래도 한 사람만 있다 그래도 진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제 자신과요. 그리고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분들의 삶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죽기까지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중과 포수가가 꼭 계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